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한번 볼 텐데 보합권에서 등락 중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는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종목을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면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자, 그만큼 시장은 지금 2파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한 3파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는 조금 약하고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저 PBR 관련된 종목. 근데 저 PBR에 대한 부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26일 날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쵸?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지 먼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고요. 시장 대비해서 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쵸? 내 계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자, 기간은 제가 1월 달부터 2월 19일까지 오늘이죠.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내용을 보면 1월 달, 즉 24년도 들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38%.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어떤 특정한 종목을 내가 뭐 잡아가지고 어떤 종목 수익 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계좌 수익이에요.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키움증권 내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게 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계좌들이고 여기서 보면 5108에 2229 그쵸? 내용이 같죠. 요 계좌를 가지고 제가 다 같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키움 전체에서 상위 1% 여러분들은 지금 키움증권에서 1% 트레이더의 그 분석하는 내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냐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그 HLB를 보면 매수를 1월 22일 23일 날 했고 기간을 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 수익. 자, 그리고 뭐 1월 달에 반도체가 강했으니까 어버브 반도체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1월 23일 날 매수해서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21% 수익 이런 정도의 매매를 제가 지속하고 있고 거기서 뭐 반도체 같은 종목들 중에서 뭐 조금 파생돼 있는 종목입니다. 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그쵸 제가 2월 달에 공략을 했죠. 2월 13일 날 53,100원에 공략을 했고 65,100원 오늘 2월 19일 날 매도를 했어요. 오늘 매도해서 29% 수익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손실난 종목들 있죠. 근데 그런 종목들까지 다 포함한 계좌 수익률이 38.62%입니다. 전체 계좌 수익률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요 내용을 토대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정말 매매하는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소통방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제가 10배 정도의 수익을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기 1694번 화면으로 내 계좌 수익률로 증명을 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을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현대차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용 체크를 들어갈게요. 그 전에 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 보통 뉴스 검색을 하실 때 요즘에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뭐 중요한 이슈나 뭐 찌라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경우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는 약간 조금 오염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사거리가 될 만한 건 다 이렇게 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잘 판단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서 현대차 주가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요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 보잖아요. 이달 들어 코스피 담는 기관 무얼 샀나 봤더니 뭐 어떤 걸 샀고 뭐 기관이 뭘 샀고 순 매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겠죠.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왜? 수급이 중요하지만 수급은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오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먼저 본다면 수급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반짝 반등 요거는 뭐 헛소리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경쟁력 대비 저평가 여전하다 목표가 31만 원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자, 그러면 목표가가 31만 원이라는 건 지금 현재 현대차의 가격이 25만 3천 원 그쵸? 올려서 보잖아요. 25만 뭐 2,500원 3천 원 요 정도니까 뭐 한 20% 정도 올라가면 끝이네요. 그쵸? 그러면 뭐 그런다고 해봐야 뭐 시가총액 지금 얼마나 됩니까? 53조니까
뭐 20% 잡고 한 60조에서 70조 정도 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주식 시장에서는 시세가 나오는 원리가 앞으로 좋을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목표가 달성 매도 이게 아니는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하지만 가격은 먼저 반영한다. 무엇보다 실적보다. 그렇죠? 근데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질지를 예상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확인하는 건 실적이 결과적으로 나와 봐야 된다. 그렇다는 건 답 나왔죠? 답은 실적이 아니라 가격에 있다는 겁니다. 왜? 실적이 나오기 전에 가격이 먼저 튀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밑에 요것도 있어요. 현대차 증권 저 PBR 테마 상승분을 초과했다. 소외된 반도체를 주목해야. 요 내용도 진짜 헛소리 중에 헛소리인데 요 내용도 제가 같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기아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기아를 보잖아요. 상대적으로 되게 좀 현대차가 최근에 좀 강한 것 같지만 기아가 더 강합니다. 왜? 12월 달에 먼저 신고가를 갔거든요. 근데 1월 24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 PBR 관련된 내용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26일 날 발표를 하겠다고 주말에 기사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26일 날 2월 26일 날 발표를 하는데 1월 20일경 정도 24일인가 아마 그날이 맞을 겁니다. 그때부터 시세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주가는 먼저 반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 주식을 사야 되는구나. 그럼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까지 답이 다 나왔죠. 자, 보세요. 소외된 반도체 종목을 주목해야. 지금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인증했잖아요. 수익률 여기 차트 보면은 제가 이거 조회 계속 눌러드릴게요. 그쵸? 지금 37.5%, 37.7%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보유한 종목이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반도체에 제가 국한돼 있거든요. 그쵸?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여기 보시면 제가 2월 14일 날 계좌 수익률이 5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에브리봇을 한번 매도하고 그 뒤로는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약간 퍼뜨리면서 저 PBR 쪽을 26일 이후에 그쵸 공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종목이 코리아 FT입니다. 코리아 FT는 이미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부터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건 교체기에 내가 고가에 있는 종목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도의 수익을 냈었던 건 로봇과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보시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저 PBR 테마 상승분을 초과했다. 그러니까 사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상승분을 초과했다. 이격이 너무 가파르다. 이격 조정 끝나고 보자. 이게 맞고요. 소외된 반도체 종목 주목해야. 그럼 1월, 2월 한 중순 정도까지 반도체가 엄청 가겠는데 소외가 됐다는 겁니다. 선 반영하는데 왜 소외됐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소외돼서 이게 상대적으로 싸 보이면 그건 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싼 이유인지는 나중에 나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뒤에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뒤에서 계속 붙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는 실적에 수렴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주가가 그쵸? 주가가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면 주가가 먼저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는 모든 주식에는 고평가 논란이 따라와요. 그런 다음에 실적을 내면서 증명을 해가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미증시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실적 기대감을 쫙 높여옵니다. 왜? 주가가 올라가니까. 쫙 높여서 근데 미증시는 실적을 부합해요. 그럼 더 갑니다. 왜? 프리미엄을 더 받으니까.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고 한국 시장은 가격이 먼저 딱 반영을 합니다. 자, 보세요. 1월 24일 날 야, 저 PBR 뭐 나와. 그렇죠? 정부에서 딱 공표하니까 기대감 딱 생기죠. 그럼 주가 그냥 폭등시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저 보세요. 코리아 FT 이런 종목들 있죠. 정확하게 먼저 신고가 만들어 놓고 폭등시키죠. 저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코리아 FT 보유하고 있고 오늘 매도 예정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오늘 고가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30% 이상의 수익이에요. 그런 부분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현대차에서 나온다. 자, 내가 현대차에 대한 엄청난 뭐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앞으로 가겠다 싶어서 이걸 보유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를 분석하고 관련돼 있는 종목을 보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에 대한 뭐 저 PBR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야.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거야. 뭐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뭐 늘어나고 있어. 이런 부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가 강하죠.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부품주들의 실적도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딱
딱 보시면 코리아 FT. 자, 보세요. 2월 달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그쵸. 한 3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고가 보잖아요. 지금보다 한 10% 이상 더 높은 가격이에요. 고가 잡으려고 노력을 하질 않는다. 그냥 종가상 하락하면 팔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매수 올라갈 때 또 매수. 오늘 7% 떨어진다. 종가에 7%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도하고 끝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그 기준이 되는 게 지금은 현대차와 기아를 추적해 가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보이는 뭐 저 PBR 관련된 무슨 내용이 나올까?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얼마나 올라갈까요가 중요할까요? 자, 저 PBR 관련된 무슨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죠?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기대감,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왜? 주가는 이미 올라왔으니까. 만약에 충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격이 발생했다. 그렇죠? 이격이 발생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떨어지는 구간을 본다. 그렇다는 건 26일. 자, 26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이때 정부 정책이 발표를 해요.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건 올라가는데, 자, 잘 들으세요. 올라가는데 기대치만큼을 더 충족했지만 여기서 이격을 더 벌려서 올라가기에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됐다. 그리고 이건 대형주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리아 FT를 공략을 해서 지금 30% 정도 수익 구간에 있었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제가 인증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자, 코리아 FT. 자, 보세요. 코리아 FT 정확하게 인증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라는 거예요. 현대차를 기준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아니라 현대차를 기준해서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자. 그러면 저 PBR 종목을 우리가 꾸준하게 매매를 하는 그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PBR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동폭이 더 큰 종목, 하지만 코리아 FT가 쓰레기 잡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올라간다. 전 그 주의는 아니에요. 실적이 나쁜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개념이 아니라 실적이 좋다는 기준이 뭐죠? 지금 나쁜고 좋고가 아니라 미래에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좋다는 기준은 오늘 실적보다 내일 실적, 즉 전년 동기 대비 실적보다 지금 실적이 더 좋다는 부분에서 실적이 좋다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실적이 막 너무 막 뛰어나고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 실적을 뛰어넘으려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더 가격 부담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나쁜 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좋아질 종목을 사는 거지 지금 좋은 종목을 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대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기대감에 대한 이해는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그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한 16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 인성정보 사피엔 반도체 이렇게 두 종목 진행됐죠. 근데 보세요. 8시 54분 시장가 매수, 8시 55분 시장가 매수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근데 인성정보,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오늘까지 제가 매도해서, 그쵸, 매수도 하고 매도까지 한 내용이 15% 수익에서 끝났습니다. 24년 2월 19일. 이 밑에 보면 22년도에도 7%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고 한 근 2년 만에 매매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구간이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저는 2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 계좌 수익률이 어느 정도 그냥 지금 한 6주 7주 정도 됐는데 한 40% 전후에서 놀고 있다. 손실 본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쵸? 자, 그리고 뭐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 사피엔 반도체 어때요? 오늘 뭐예요? 상한가 같다. 그쵸? 굳이 공모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쵸? 공모 해봤자 이거 뭐 돈 몇 푼 받지도 못하잖아요. 그쵸? 물론 사피엔 반도체는 공모를 한 게 아닙니다. 스펙 상장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이 시가 구간에 매물대가 없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대가 없는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를 하는 이유가 매물대 소화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크다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뭘 하고 있어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결과가 한 7주 차 정도 들어갔는데 계좌 수익을 40% 전후로 올리고 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이 키움증권에서 1%, 그렇죠? 상위 1% 투자자라고 키움증권에서 인증을 하고 있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올해 정말 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돈 안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와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대차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지금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섣부르게 따라 들어갔다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 자, 잘 보세요.
떨어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10% 떨어지고 한 12%, 3% 올라가서 고가 저항 딱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확인하고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격대를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제가 타점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시가 공략으로.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자, 잘 보세요. 단기 뭐라 그랬나요? 2주 안에 수익 못 보잖아요. 그럼 잘못 산 겁니다.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실시간 타점은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보유 기간을 잡아갈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도요 제가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 자 현대차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지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신고가 선반영이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주도주가 되는 건 지금도 강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 신고가를 가 있는 종목이 앞으로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신고가 종목을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즉 2월 달에 정책 발표 이제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신고가를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코리아 FT,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을 어떤 관점에 대해서 공략을 할지 그리고 지금 신고가 가 있는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떤 관점으로 내가 봐야 될지를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